그렇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바쁘지만 제가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예, 마더앤 파더 펀드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만나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률이 70, 80%래요. 근데 선진국들은 어떠냐? 예, 당대에 본인이 부를 일궈내는 그런 확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창업 이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어떤 부자들이 당대에 본인이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더 빨리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측정해서 기업가 정신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티몬스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창업 쪽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신 그런 분인데요. 티몬스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업 역량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역량에 대해서 6가지를 분류해 놨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꼭.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티몬스는 창업 역량의 핵심 역량을 창업 역량의 핵심을 뭐라고? 첫 번째 가치 추구, 두 번째 창의적 행동, 세 번째 기회 추구, 네 번째 헌신, 다섯 번째 열정, 여섯 번째 위험 감수. 요렇게로 분류했다라는 겁니다. 제시했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티몬스 창업 역량에 대해서 꼭 갖춰야 될 내용들이 가치 추구, 창의적 행동, 기회 추구, 헌신, 열정, 위험 감수 6가지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티몬스는 창업가의 핵심 요인을 2-4와 같이 이렇게 2-4와 같이 창업 역량 지표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14가지 내용이 바로 요 6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6가지를 분석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적 특성 14가지 그리고 업무 역량 8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놨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 진정한 창업가 어떻게 보면 창업가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지표 아니면 도구로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티몬스는 몇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량 지표를 창업가 특성 요인으로 14가지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 8가지 항목으로 2개로 나눠 놨습니다. 다시 티몬스는 창업가 특성 요인으로 몇 가지? 14가지.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역량으로 몇 가지?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요거를 물어봐서 창업가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티몬스. 그래서 티몬스는 외워둘 게 요거 14가지, 8가지 또 위에 6가지 항목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칼랜드는 이 위에 있는 티몬스의 역량 모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역량 지표라 그래서 진단 도구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진단 도구를. 그 진단 도구는 총 5가지 구성 요인의 33가지 문항으로 아시겠죠? 저 위에 티몬스는 몇 가지?
예, 이 팀원수는 6가지 항목에서 예, 크게 개인적 특성과 업무 역량으로 나눠서 몇 가지 14가지 8가지 문항으로 했는데 요거를 칼랜드는 5가지 구성 요소와 구성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나누느냐? 인지와 그다음에 창업가정 비전, 그다음 자기 효능감이나 유능감이나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여긴 유능감이라고 적었네요. 자기 유능감, 그다음에 위험 감수성, 그다음에 혁신을 선호하는 거.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33가지 문항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진단도구예요. 이 진단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들의 그 수준 그리고 특징을 예비 창업자들이죠. 예비 창업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진단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밑으로 내리면 칼렌드는 한마디로 창업 영향 지표를 예비 창업자와 또 기창업자로 구분해서 예, 영향 지표를 만들었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단 도구를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예. 그럼 칼렌드에 대해서 질문 나오는 게 이런 거겠죠. 첫 번째, 칼렌드가 주장한 기업가 정신의 5가지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거. 아니면 5가지니까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렌드가 진단도구를 만들었는데 진단도구는 총 몇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기창업자를 나눠서 기업가 정신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학자는 누군가? 칼렌드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만 또는 여러 그 크리스만하고 같이 연구한 학자들은 창업 영향 요인을 인성적 특성, 그리고 가치와 신념,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경험 및 교육, 그 다음에 행동적 특성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 5가지 내의 세부 항목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려운 시험 문제 이런 거 돼요. 예를 들면 크리스만이 주장한 연구 중에 창업 역량 요인 중에 경험 및 교육에 대한 세부 항목이 아닌 것은 근데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연륜 당연히 경험이잖아. 부모의 창업 경험 당연히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경험 당연하죠. 대기업 경험 다 경험이잖아. 그리고 교육 정도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내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하나 내가지고 답을 찾아내게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씩 읽고 보세요. 인성적 특성 당연히 자율성, 자신감, 성취, 위험감성 이건 다 인성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가치 및 신념, 사회공헌, 권력, 안전, 신분, 부 이런 거 다 가치 및 신념 그 다음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 능력 뭐 이런 거 다 읽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요거는 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예,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이 칼렌드 아까 두 번째 이분이 만든 역량지표 이 33가지를 어디서 예,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직접 기업가정신 지표 그러니까 교육생들 모집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그 항목들을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성취 욕구에 대한 측정 지표는 총 11가지. 그리고 혁신성에 대한 측정 지표는 4가지, 아니 8가지. 그 다음에 위험 감수성에 대한 측정 지표도
8가지. 그리고 진취성에 대한 측정 지표는 총 6가지. 이렇게 해서 측정 지표들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쭉 항목별로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라고요? 이게 33가지 문항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놨고요. 해 놨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노란색, 뭐 요게 붉은색,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거예요. 성취 욕구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몇 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3번, 그리고 23, 24, 29, 31, 32. 근데 왜 한꺼번에 쭉 붙여서 안 해놨냐?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것도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학생들을 진단을 하거나 후배들을 창업가 정신을 진단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일단 진단은 문항의 순서도 쭉쭉 묶어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묶어 놓으시지 않고 요거 하나를 떼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심어 놔야지만,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비슷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답을 쓰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놔야지만 좋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33개 문항이 요거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문항이 1번에 1번 문항이 요거고요. 성취욕구 관련된 거고, 1번에 4번 문항 이것도 성취욕구에 관한 거. 이걸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자, 다 체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과 정신, 역량, 진단 설문지는 33개 문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이 아닌 모범 답안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 성향을 그냥 파악하는 거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시고, 답도 없다. 답이 있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오류와 평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차수별 선문지의 문항 구성을 랜덤화. 예,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순서를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예, 바꿔서 만들어 주시라는 거고요. 지금 여 위에 있는 거에 원래 정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고, 정답을 매겼을 때는 여기 그게 안 나왔는데, 정답을 매겼을 때는 무조건 0점과 2점 사이에서 주시면 돼요. 2점 사이에서 이렇게 주시고 뭐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점수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요. 자, 지금 진취성은 몇 문제예요? 진취성은 6문제죠. 그럼 6문제를 다 맞췄을 때는 몇 점? 이걸 10점을 주는 거야. 10점. 이것도 10점. 이것도 10점. 또 위에도 다시. 자, 이것도 문항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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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 문항당 지출성은 몇 점이에요? 가중치가 다르죠. 진취성 같은 경우에 6문제니까 나누기 6 하면 점수 하나당 몇 점? 요거는 점수 하나당 1.66점을 주면 돼요. 두 번째, 저 위에 거는 10 나누기 8은, 예, 위에 거는 요거는 1.25점을 주면 됩니다. 또 위에 거는 10 나누기 8은 1. 이것도 똑같이 1.25점을 주면 되고요. 저 위에 거는 10 나누기 11이니까 얼마? 예, 0.9점을 두면 돼요. 아시겠죠? 아, 헷갈리네. 그죠? 예, 요거는 한 문제 맞으면 0.9점, 요거는 한 문제 맞으면 1.25점, 그리고 요거는 몇 점? 1.25점, 요거는 1.66점을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수를 더해서 요렇게 무슨 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더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각 항목별로 만점은 10점이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애는 성취욕구는 8점. 아까 이건 8점이면 몇 개 정도 나온 거죠? 아까 성취욕구는
0.9점이니까 8점 나누기 0.9는 그러면 한 8문제 정도, 9문제 정도 맞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표시하고, 혁신성도 몇 점, 요것도 몇 점, 요것도 몇 점, 그렇게 해서, 아, 너는 지치성이 좀 약하고, 위험감성이 좀 약하고, 혁신성이나 성취 욕구는 좀 높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관기관이라 그러면, 교육생을 뽑을 때, 우리는 요번에 이런 쪽이 높은 사람을 뽑고 싶어.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아까 보면 이거는 0.9점, 이거는 뭐 몇 점 이렇잖아요. 이걸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하려면 문항을 이거를 8문제로 줄여도 돼요. 그러면 1.25점씩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그 이 측정 지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도 여러분들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후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 만약 컨설팅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것도 자, 일단 여기까지 1장 1단원의 1장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튼 지금부터는 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험에 문제 나올 거 그리고 꼭 외워둬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위주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